명의의 은행 계좌를 몰래 만들고 공문서를 위조해 5억 원을 횡령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청주시의 업무 태만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방치된 청주 대농지구 개발이 또 무산됐습니다. 청주시는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을 이유로 들었는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파크골프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감사원이 5억 원을 횡령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6년 반 동안 횡령을 반복하면서 청주시장 명의의 은행 계좌를 몰래 개설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는데요. 감사원은 이러한 범행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과 또 청주시의 부실 감사를 지적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시 자치행정과에서 일하면서 6년 반 동안 공금 횡령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6급 공무원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수해 복구 기부금과 지방 보조금을 비롯해 학생 근로활동 고용산재보험료 등 시 예산까지 모두 5억 원가량을 횡령했습니다. 돈을 빼돌리기 위해 청주시장 직인을 몰래 찍어 은행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오랫동안 횡령이 계속됐지만 작년 여름 감사원이 적발할 때까지 청주시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서 아직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지. 감사원은 장기간 거액의 횡령이 가능했던 건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과 부실 감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주시장 직인을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몰래 찍는 걸 막지 못했고 상급자들은 내용 확인도 안 하고 서류를 결제했다는 겁니다. 청주시 자체 감사 과정에서는 횡령 공무원 명의의 계좌로 사업비가 오간 사실을 발견했는데도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업무 태만과 보안관리 소홀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 등 내부 통제 업무 전반이 부실했기 때문에 횡령 범행을 계속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시장 직인 관리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상급자 4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하고 청주시에 대해서도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청주시는 상위 기관인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횡령 공무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항소해 오는 19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북대학교 의대 재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주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충북대 의대 재학생 다수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충북대 의대 재학생은 대부분 휴학 상태로 올해 신입생들도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열흘 동안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47억 원과 일하는 바퍼 45억 원, 옛 청풍교 보수 보강비와 자치연수원 문화교육 공간 조성비 등의 논란이 됐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을 위해 지방채 407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어서 도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조성태 도의회 대변인은 절차상의 문제나 불효불급한 예산 포함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청주 대농지구 개발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청주시가 추진하는 대농지구 복합개발 사업에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제라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대농지구 복합개발사업 예정지입니다. 청주시는 이곳 17,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민간 협력 사업으로 초고층 아파트와 함께 대규모 공공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자 공모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2차례나 공모에 나섰지만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건설 경기 자체도 워낙 침체돼 있고 부동산 경기 자체도 침체가 돼 있는 것, 그리고 국내외 이제 정세 자체가 좀 불안한 상태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증가된 게 제일 큰 요인이고. 또다시 공모 사업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방치됐던 부지가 개발되면서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큽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공모가 무산됐다고 하니 굉장히 아쉬움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간 협력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이유로 있으나마나한 공공시설을 지으면서까지 초고층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농산물 판매장이라던가 키즈카페 그런 시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서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저는 원점 재검토를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찾은 다음에 사업 방식을. 이 같은 우려에도 청주시는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추가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이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돌파구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 골프장은 대부분 공공에서 운영하다 보니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관리도 안 되고 또 사고 위험도 높아져 유료화를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무료에 익숙했던 터라 이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천시가 25억 원을 들여 금성면에 지은 중전 파크 골프장. 제천시가 오는 5월부터 이 골프장을 유료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천 시민뿐 아니라 외지인의 이용도 많아 유지관리비로 요금을 징수한다는 겁니다. 하루 4시간 이용으로 예고된 요금은 한 해 3만 원이나 하루 2천 원. 외지인에게 하루 6천 원을 부과한다는 게 조례안의 내용으로 요금 징수는 도내에선 청주 파크 골프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유료화 추진으로 인한 진통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충주시는 인원 제한을 위해 목행동 파크 골프장에 이용시간 제한과 유료화를 추진했다가 골퍼들의 반발로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무료로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신 듯 했습니다. 잔디 컨디션이라든지 시설 개선이 충분히 완료된 뒤에 유료화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한 없는 운영에 사고 위험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앞팀이 홀을 비우지 않았는데도 뒤에서 볼을 치는 비매너 플레이 등으로 타박상이나 골절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 쳐서 다른 코스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바운드가 여기가 바닥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맞고 공이 똑바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초보 파크 골퍼들을 위한 협회 차원의 교육도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데다 재교육을 받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치면 안 되는데 여기 저기 선이 없으니까 딱 쳐서 저 같이 치신 분이 다리에 맞아가지고 멍들었어. 교육을 제대로들 안 받고 오시지. 그냥 기본은 갖춰야 되는데. 중장년층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복지 요구에 따라 지자체마다 잇따라 추가 설치 중인 파크 골프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이용 임산부에게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천에서는 충북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오는 7월 개원을 앞둔 가운데 하루 이용료가 민간의 절반 수준인 13만 5천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충청북도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올 들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1, 2월까지 모인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은 818건에 1억 100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7배, 금액은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6월 말에 모금액이 1억을 넘었으나 올해는 2달 만에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 홍보했고 고액 기부 유치에도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법체계의 근간이지요. 지난 비상계엄 이후 개헌과 헌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전남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현장에서 헌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12.3 비상계엄으로 느낀 점을 묻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니 너희들? 12월 3일 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학생들은 계엄군을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갔던 시민들을 떠올립니다. 시민들이 국회로 가지 않았다면 일어날 상황은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좋지 않은 계획이 실현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보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 교육 자료.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이런 걸 쉽게 선생님들께 배우면서 자기의 시민 참여가 어쩌면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헌법의 기본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제작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시민 가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권리와 책임 등을 공부를 하게 해야겠다. 여순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12.3 비상계엄 사태의 분석 등이 담긴 헌법 교육 자료는 전남 824곳 초중고등학교에 배부됐습니다. 가장 기본이랑 바탕이 되는 법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헌법을 가지고 올바르게 좀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 좀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가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친구들과 팀을 나눠 생소했던 헌법을 이해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헌법 교육 자료를 통해 교사 연수와 학습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경찰이 오늘 지난달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가해 교사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가해 교사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대전경찰청은 어제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늘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은 피의자에게 통지한 뒤 닷새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의자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개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피의자는 지난달 10일 오후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범행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 직후 자해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느라 범행 발생 25일 만인 지난 7일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이튿날 구속됐습니다. 대면 조사가 미뤄지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논의하는 심의위 개최도 범행 한 달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관련 법은 신상 정보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담 수사팀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가해 교사는 수업에 배제돼 짜증이 나서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경찰은 유족을 향한 악성 댓글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조만간 게시자들을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가 늘봄실무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충북교육청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늘봄실무사들이 늘봄교실에 더해 학교부장이 맡던 방과 후 업무와 특수학급 방과 후 업무까지 전담하게 됐다며 업무 폭탄으로 결국 사표를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내년도 늘봄실장을 추가 선발하는 등 지원 인력을 확대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비 횡령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충청학원 이사장에 대해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오경라 충청학원 이사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넉 달 동안 직원급여 1,800만 원을 대학 교비로 지급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교비 회계 자금은 교육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사장 직위를 잃게 됩니다. 영동군이 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계절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초청 근로자까지 영동군에는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520명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영동군은 몽골 등 다른 국가와의 양해각서 체결과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을 통해 계절 근로자 수급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올해부터 시작하려던 중고등학생 해외 연수비 지원을 연기했습니다. 제천시는 자기주도적 해외 배낭 연수비로 올해 6억 원을 편성해 중고등학생 2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학생 8명당 1명씩 필요한 동행교사의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 시기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